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이 프렌드, 미스터 프레지던트 문 뭐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거죠. 트럼프는 지금 올해 재선이 걸려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하고 진짜 친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총선 압승을 축하하는 전화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큼 트럼프가 문 대통령한테 의지하는지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통화할 빌미를 총선 압승 축하. 근데 그게 그럴 것이 지금 진짜 아베는 진짜 코딱지만한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네. 약간 좀 미개한 국가 느낌이 나고 미국도 지금 한참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재선을 문 대통령한테 도움받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송의 텍스트 제목으로 문재인 세계 대통령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사실상 괄호치고 사실상 그러니까 요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방역에 관련해서는 그 모든 게 세계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뭐 확진자를 만들까지의 과정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까지도 한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의료하고 하나는 복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현재 세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미국에서 처음에 초기에 발병이 시작될 때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무조건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11 사태 때 그 재난 앞에서 국민들이 그 대통령한테 부시 대통령한테 이제 지지율을 몰아줬던 것처럼 그 재난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처럼 제대로 해냈다면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 제도의 그 특유한 그 연방과 주가 분리되어 있는 그 이원화되어 있는 정치 체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마다 너무 다른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가레이스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운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자체가 트럼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시민들이 느끼는 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만이 높아지니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역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석 분포도를 놓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을 하는 그건 너무 그건 좀 대국의 대통령으로서 그건 좀 그렇더라죠. 대국은 무슨 개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약간 국뽕식으로 이야기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었다고. 문제는 이제 내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세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모든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고 이 어느 날 갑자기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의 시스템을 만들어 온 결과이기도 하고 사실 리더십이 확고하게 뭔가 위기에 빛났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 기분이 초콜릿 하던 바로 그 국민 그 나라 대통령한테 총선 그 의석 분포도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 축하합니다라고 사인하고 있는 이걸 보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번 통화할 때 보니까 확실하게 트럼프가 의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화의 포지션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방위 분담금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질러놓고 지금 오늘 통화에서도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고 일단 축하를 한 다음에 지금 김정은한테 서신 이야기를 꺼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는 서신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그건 뭘까? 이거는 저는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북한한테 왜 있지? 그냥 북한이 지금까지 사실 해온 행동을 보면 한 거를 안 했다고 하거나 안 한 걸 했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함구를 하면 했지 한 말 사실은 그건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내지도 않은 친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나 이 모습에서 연결고리가 잡히는데요. 두 개 포인트를 잡으면 첫 번째 트럼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4번이나 파산을 당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거나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위기 탈출의 귀재라고 보였던 사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재선을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 비교해 보면요. 부시 아빠 부시하고 아들 부시 있잖아요. 아빠 부시는 경제가 위기였을 때 재선에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들 부시는 경제 회복 호황기에 재선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재선에 사실상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친하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북한은 김정은은 왜 굳이 그런 말을 꺼내는 것인가 했을 때 북한도 보니까 김정은도 보니까 트럼프랑 더 이상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친구가 재선이 안 돼 버리면 대화 상대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전화를 하듯이 이쪽에서도 저쪽한테 굳이 얘기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입장이고 안 한 건 안 했다 얘기해 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한 말이 아니야. 이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시그널 보내고 다음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이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는 이제 사실상 잠정적으로 제외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사실상 압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해달라, 주도해달라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실상 시그널을 보내는 게 지금 김정은이 그렇게 말한 이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그냥 뭐 대북 선전 매체가 아니고 북한 외무성 보도국의 대외 보도실장 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서 회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러니까 옛날에 받은 걸 지금 받은 것처럼 예. 알 수는 없으나 최근에 우리 최고 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한테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 이제 이전에 트럼프가 급했다는 느낌도 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다 이런 관점을 뭔가 좀 뉘앙스를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는데 문제는 뭐 그거야 진실 게임이야 지들끼리 이야기고 어쨌건 간에 북한도 위상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 따위 것들을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사실 친서를 받았으면 자랑을 안 했을 리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 받았던 거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써먹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 어쨌건 결론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말 잘 보이고 싶었구나. 맞아요. 나 가상하구나. 훌륭하다. 그런 정도고요.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상 세계적 위상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지금. 예, 맞아요. 잘 봐봐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4대 지위 외교하느라 정신없었잖아요. 그게 이런 그 세계적 위상이 잠깐 반짝하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이제 이게 당분간은 한국에서 만든 한국산 진단 키트가 한 몇 달은 더 필요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이.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자국 기준의 새로운 진단 키트를 결국에는 개발을 해낼 테지만 지금 이미 진단을 시작한 수백만 명분의 그 데이터를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진단 키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검사하는 그 과학적 기준 있죠. 그게 한국이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미국이 자기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에 통합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지금 잠깐 코로나 사태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최소한 과학 분야에서는 한국의 이름이 항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이게 잊혀질 수 없는 문제고 이 코로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것이 전 세계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 미국에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고맙다고 전화를 하면서 정말 귀여운 짓을 해요. 우리 산소 호흡기 많은데 좀 줄까요?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산소는 많거든. 그러니까 필요하면 말할게 이렇게 말을 해서. 됐고 분담금이나 까줘.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이따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시점에 있는 거다. 이건 보통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비율이 3분의 2예요 지금. 뭐 이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선진국 된 거고 이 수치상으로도 선진국이 된 거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세금 서로 간에 관세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네 국가가 우리 선진국이다라고 선포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태. 사실은 일본을 넘어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세계적 위상이 한민족 역사를 통틀어서 광개토대 여왕이 영토를 넓혀갈 때보다 훨씬 더 세계적 위상은 높아졌다. 자부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